엔비디아가 7% 급등하며 조정 국면을 벗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비안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50% 폭등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저가 매수세에 급등하자 나스닥 지수가 1.2% 오르며 17,70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인 탓에 다우지수는 0.8% 내렸습니다. 엔비디아가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전일까지 3일 연속 내리며 조정 국면에 진입한 지 단 하루 만에 방향 전환인데요. 간밤 6.8% 오른 126.1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전일의 6% 급락이 과도하다는 인식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풀인데요.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추가 랠리에 대한 낙관론이 지속 등장합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의 크리스 자카렐리 수석 투자 전문가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기술주들의 최근 하락이 단기 조정에 불과할 확률이 높다며 올해 증시는 여전히 기술과 AI가 주도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분명 밸류에이션이 높기는 하지만 닷컴 버블과 달리 AI 관련주들은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의견입니다. 하반기 자동차 업황이 둔화할 거란 경고가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상반기 전년 대비 2.9% 늘어난 자동차 판매량이 하반기에는 1.3%로 둔화할 전망인데요. 코로나 당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자동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나 지금은 반대로 재고가 많이 쌓이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완성차 업체인 GM과 포드는 각각 3.5%, 1.2%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이 어제 애플에 이어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해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오피스와 팀즈를 번들로 묶어 판매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건데요. 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팀즈를 끼워 넣음으로써 슬랙 등 타사 협업 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는 최종 결론이 아닌 예비조사 결과로 주가 영향은 제한됐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아이폰 매출의 유의미한 상승이 기대된다며 애플에 대한 목표가를 220에서 2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테슬라는 앞유리 와이퍼 고장 문제로 10,000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을 리콜했다는 소식에도 중국 내 주간 판매량이 전주 대비 49% 급증하자 2.6% 올랐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비아디의 보유 지분을 2주 연속 1%포인트 축소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솔라엣지는 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과 함께 파산 시 부채 상환이 불가하다 밝히자 20% 폭락했습니다. 장 마감 후 전해진 리비안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지분 10억 달러를 인수키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돈 7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뿐만 아니라 합작 회사를 설립해 2026년까지 투자 규모를 최대 50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리비안에 투자했던 기존 기업으로는 포드와 아마존이 있으나 포드는 2023년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한 바 있죠. 이번 발표로 폭스바겐은 리비안의 지분을 인수한 두 번째 자동차 업체가 됐습니다. 리비안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0% 이상 급등폭을 키워나갑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를 유럽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키워준 효자 약물인데요. 지난 3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판매 시기와 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역시 올해 말 혹은 내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의 초기 개척자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마운트 곡스 우려가 과장됐다는 인식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장중 5%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도 9%대 급등했습니다.